이제 3학년 이상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3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통사,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제 시대적 구별을 하고 각 시대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사와 시대별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면 역사 논술을 조금 넣어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사회 통합 관련된 거를 넣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을까?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제 독해 문제를 풀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학년 이상부터는 사실 세계 역사라는 이름보다 아까 우리 저학년처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줄 수 있는 세계사를 3학년 이상부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공부를 하면 좋을까 되게 알고 가야겠죠. 자, 일단 한국사와 세계사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사와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걸 매치를 시켜보기도 하고요. 너희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서로 만약에 교류를 했다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추론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답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역사와 논술, 사회 연계, 역사 하나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과목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목표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각 시대별 특징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곧 말씀을 드릴 우리나라 친구들이 꼭 봐야 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의 목표를 알게 되시면 아, 이게 통사가 중요하고 시대 구별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혹시 선생님, 원장님 아니 괜찮아요. 네, 다 중요한 것들이죠. 네네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제 한국사 출제 방향을 한번 보면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기본 용어라던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풀이이기도 해요. 뭐냐면 사건의 이제 시간적인 순서. 이 말은 곧 각 시대별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결국은 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옛날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요,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연관성을 파악을 하고요. 사실 이 연관성 파악은요, 그냥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유물이나 유적, 사료 등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 모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유물과 유적은요, 글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직접 간다거나 아니면 유적지를 간다거나 해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물관 네네. 직접 설명하시는 네. 그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관심이 있어서 네. 사실 아까 저도 피 성향이 좀 있어서 네. 하나에 꽂히면 약간 끝을 하시는구나. 보는? 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마침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역사적 자료와 사료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료나 자료 읽기는 결국은 많이 접해보고 특히 동화라던가 아니면 역사책을 많이 읽어봐야지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자료에 담긴 내용을 읽고 나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쓰였던 그 시대적 배경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분석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한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한국사 출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할지, 물론 시험을 위한 역사 공부는 아니지만 또 학부모님들이다 보니 또 한 과목으로서 접근을 할 때 이 수학 능력 시험의 한국사 출제 방향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을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몇 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2021년과 25년 2번 따끈따끈한 그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점수가 조금씩 달라요. 점수가 다른데 이 문제는 뭐 이 유물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땡땡땡 시대에 제작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그럼 뗀석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머릿속에서 좀 그려줘야겠죠. 자, 뗀석기 때 있었던 유물들 그리고 만들어졌던 것들을 보면 답을 딱 고를 수가 있겠죠. 사실 박물관을 자주 갔거나 하면 고민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몇 번이다라고 답을 유추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조금 긴데요. 결국 내용을 보면 문제의 내용은 체결단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사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문제 푸는데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일단 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이 언제적 내용이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나서 밑에 보시면 가나 다라마. 사실 지금 역사 공부가 저희 때처럼 연도를 외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시대 흐름과 사건의 흐름을 알아야지. 그래서 몇 가지 연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조금은 조금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문제가 더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번에 나온 수학 능력 시험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발췌해서 풀어봐 라고 주면은 그래도 제법 풉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는 백범일지의 일부를 지금 발췌한 건데 백범일지가 몰라도 사실 지문만 읽고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백범일지를 읽어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문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좀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나 이거 읽었던 책이야. 여기서 나온 책이네, 글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 때 편안한 마음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 단체가 뭐였지? 그럼 백범일지를 쓴 사람이 누구지? 그분은 무슨 일을 했지? 라는 걸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잘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제가 발췌한 이유는 문제에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이 지역에 수많은 한인들이 있었대라는 문제거든요. 그 말은 여기가 어디지? 약간 지리적인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서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여기가 어디였구나,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뽑아왔어요. 자, 수학 능력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든지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막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까 미리 말씀을 주셨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올해 일정입니다. 올해 이렇게 4번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가끔 때에 따라선 추가적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보는 시험은 사실 4개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2번 정도 기본을 포함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심화 과정은 1급, 2급, 3급이고요. 점수는 80, 70, 60점으로 다 같습니다. 네, 시험 문제는 이제 40문제, 50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선다형이라고 하죠. 사지선다형이냐, 오지선다형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심화와 기본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에 나오는 한국사 정도를 커버를 하려면 네. 기본 정도만 해도 충분한가요, 선생님? 기본을 조금 더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수능은 좀 다르죠, 20문제밖에 안 분들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지 수학 능력 시험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제대로 알려면 한 중간 정도 심화에 가까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그 전에 박물관에 대한 거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수업에 대한 선생님 내용이에요. 궁금한 게 역사 네네. 논술을 하면은 그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역사 논술을 하다 보면
이제 쓰기 능력이 월등히 늘어난다라고는 할 수는 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인, 과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글을 쓰는 능력이 조금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만의 이제 평가라던가 이런 걸 좀 더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고의 깊이라던가 사고의 넓이가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10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사실 기간은 길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약간 단기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배경 지식은 풍부해요. 근데 좀 정리가 안 돼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박물관에 대한 박물관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애정하는 그런 애정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책으로 보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는 건 감동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사실 어렸을 때는 어머님들께서 어린이 박물관을 함께 가주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안 돼요. 이제 어머님들 바쁘시죠. 그럴 땐 이제 박물관 수업을 하는 단체도 많고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께 의뢰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 강추입니다.